오늘도 백음자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건설공사 개혁의 이제 보험료 내역이 이 사후 정산 대상이라는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좀 들여다볼 텐데 먼저 어떤 사안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원고는 현대산업개발 외에 한 명 회사고요. 피고는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입니다. 이 공사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그 공사인데요. 관련해가지고 일정한 구역별로 이제 이 공사를 맡은 원고가 서울시가 원래 그 대한민국의 계약 체결을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그 계약할 당시는 2008년 5월 30일 계약을 했고 네. 그때 공사 규모는 1,350억 원 정도 규모의 도급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사 대금 속에는 이 공사 현장에 이제 투입될 근로자들의 그 인건비 그 속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다 포함이 돼서 이제 계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사 대금을 지불할 때는 공사 완공 후에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제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데 그때 서울특별시는 이걸 정산했어요. 정산의 근거는 서울특별시가 건설산업기본법 22조에 근거하여 이 공사 대금에 포함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실제 이 회사가 지출했는지 검사를 한 끝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11억 8,900만 원에 해당이 된다 해서 이 공사 대금에서 감액을 하고 이제 공사 대금을 지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 이 회사들은 입찰 공고 때 그런 사고 정산한다는 것도 명시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없는데 이런 것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근거가 계약상 법률상 근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감액한 공사 대금을 추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면 공사 대금을 지급을 하라 이렇게 소송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계약한 공사 대금이라도 네.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해서 이 공사 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떻게 네. 법에 정해져 있나요? 취지는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2010년 10월 10일 대법원 판결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예. 이게 큰 대규모 강급공사나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다 단독주택을 건축하거나 또는 뭐 대규모 수선 공사할 때 또 이게 다 실제 적용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소개하게 된 건데 네.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2008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 22조에 이제 그 조항이 나와 있는데 원래 건설공사를 할 때 일용직도 요즘은 다 한 달에 지금 현재 기준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은 한 달에 8일만 일해도 일용직도 국민연금 뭐 이런 국민건강보험 이런 걸 다 가입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사업자 부담분이 있는데 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게 많이 부담을 하게 돼 있잖아요, 사업자가. 예. 근데 그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이제 명기하도록 하는데 이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그렇게 지출이 됐는지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완공한 후에 기존고대로 이제 공사대금 지불하다가 보통 마지막에 남겨둔 잔금 청산할 때 그걸 정산을 해서 예. 실제 이제 발주자는 도급인 이를 의뢰한 도급인이 그걸 다 조사를 해서 그 지출이 안 됐으면 그 금액을 실제로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거를 규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거를 보험료 사후 정산제라고 하는데 예. 이거를 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보험료 사실은 이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런 영세 사업자 건설업자들이 이 사회보험료 이런 거 넣게 되면 이제 공사 대금이 입찰할 때 전체 금액이 커지니까 그거를 뭐 넣지 않는다거나 혹시나 넣어놓고도 실제는 안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방지하고 사실 이런 근로자들을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네.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이 사고정산제를 도입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이게 중요한 게 공사 대금을 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사 대금 주기 전에 실제 이 보험료 부분은 내역서에 있는 거를 다 확인해서 그 실제 지출이 안 됐으면
그만큼을 공제를 해라. 그 단계에서 공제를 안 하고 또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받기 힘들어요. 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예.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소요 비용이 이제 공사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네요. 그러니까. 공사 원가에도 반영하고 결국은 일용 근로자 한 달에 8일만 일해도 예. 지금 보험료 4대 보험 다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용 근로자들도 다 4대 보험 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를 정말 내줘야 되는 거죠. 사업자들이 예. 신고하고. 그러면 대법원 판결 유지가 변호사님이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이 판결 유지라고 보면 될까요? 예, 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은 이제 광급공사이기 때문에 이 광급공사 할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계약할 때 이제 자기들은 고지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이게 이 법이 통과된 후에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요. 예. 당연히 이 법률이 광급공사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에요, 결국은. 광급공사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계약한 거는 2008년 5월 30일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예. 이 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22조 조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산업기본법이 광급공사에 적용 안 된다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이것은 모든 공사에 다 적용되는데, 지금은 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조항이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되고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면 민간 공사 등 강급 공사 등 모든 공사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개인이 단독 주택을 건축한다거나 대규모 수송 공사를 의뢰한다거나 할 때도 공사 기간이 1개월 넘는 경우에 그 공사 대금에 이 상당 부분이 그 보험료, 4대 보험료가 책정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책정돼 있으면 그대로 다 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건축주가 나중에 공사 대금을 반드시 그걸 확인해가 정산을 할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요. 이 네. 민간에서도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모두가 적용되는 거네요. 네, 민간 부분이 아니라 개인이 그러니까 의뢰하는 모든 공사에도 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갖고 일단은 계약을 하면 계약 금액을 다 줘야 되는 줄 알지만 4대 보험료를 예. 특히 공제할 항목이 되게 많다는 거죠. 보험료를 비롯해서. 그러면 정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감액만 가능한 건가요? 실제 감액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공사하는 업자가 더 많이 지불한 거를 더 초과됐다 해서 달라 소리는 못해요. 그거를 계약 금액이 이미 들어간 금액을 지출을 안 했을 때만 그거는 건축주가 그거는 조사를 해서 이제 감액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네. 이거 참 몰랐던 부분을 또 알게 되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 공사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이 공사업자한테 맡겨서 집을 짓는 경우에도 이 공사 대금을 정했지만 이 완공된 뒤에 이제 공사 이 잔금을 지불할 때 역시 이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같은 거 이런 걸 정산을 해서 감액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라는 게 아까 대부분 일용직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렇죠. 공사 대금 속에는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속에 다 아까 보험료를 이미 포함시켜서 공사 대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그걸 그대로 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완공 전에 잔금을 남겨놨다가 그걸 실제 확인해서 이제 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아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보험뿐이 아니라 산재고용보험도 가입했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예. 그대로 지출이 안 됐으면 그것도 공사대금에 뺄 수 있고요. 그런 항목이 많습니다. 공사대금에 뺄 수 있는 항목들이.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예. 일반인들이 많이 잘 모를 것 모르고. 같아요, 실제.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이제 건설공사 전문을 하는 변호사들은 아는데, 예. 그걸 전문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걸 공제 주장을 잘 안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러면 2008년 1월 1일 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게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정산하도록 해서 공사대금을 공제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끝으로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이제 사실은 이거는 큰 쟁점이 되는
그건 아니었는데 원심이 이게 타당하다 하는 거를 대부분이 다시 한번 인정해서 이거는 그냥 상고 기각한 건데 그 네. 원고 회사가 보다시피 그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게 기업이 먼저 현산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기업이 이런 소송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들은 공사대금 10매덕이 이제 공제당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소송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건 뭐 법리 자체는 명쾌해서 왜 이런 소송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법리는 너무 단순해요. 이 광급공사에도 이 법이 알겠습니다. 적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뭐 입찰 공고에 그때 그 당시에는 넣지 않았더라도 네. 법이 적용되는 게 법이 더 우선이니까요. 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굳이 이거를 정산 안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를 알겠습니다. 했을 때만 예. 안 하는 거지만 계약서에 뭐 공제 안 한다고 그렇게 계약서에 넣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표준계약서는 요즘 표준계약서는 알겠습니다. 다 그게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네. 변호사님. 네네. 예, 감사합니다.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